사스, 메르스, 그리고 코로나까지 바이러스가 창궐할 때마다 불티나게 팔려나가는 식품 인삼. 그런데 서양에서도 인삼이 큰 인기를 누렸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커피, 사탕수수, 면화와 함께 인삼은 17세기 거대한 교역 네트워크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인삼은 서구의 역사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까요? 일본에 주재하던 영국 동인도 회사의 리처드 콕스는 런던 본사에 작은 꾸러미를 보냅니다. 함께 보낸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꾸러미에 들어있던 것은 고려인삼. 당시 서양에서는 인삼이 놀라운 치유력을 가진 명약으로 알려져 폐질환이나 우울증 등 여러 병을 치료하는데 사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유명한 철학자들도 인삼에 특별한 관심을 보였는데요. 라이프니츠는 인삼 뿌리가 일반적으로 찬양받을 만큼 그렇게 약효가 좋은가? 라고 묻는 편지를 보냈고, 존 로크는 인삼이 아시아에서는 열병과 성병 치료제이자 강장제 역할을 한다는 노트를 남겼습니다. 루소가 인삼을 애용한다는 사실은 곧 인삼이 정력에 좋다는 인식을 형성하기도 했죠. 그러던 중 18세기 미국에서는 인삼이 발견됩니다. 화기삼이라 불리는 미국 인삼은 미국 최초의 수출품이 되어 자국에 큰 수익을 가져다 주기도 했죠. 그런데 18세기 후반 상황이 급변합니다. 서양 의학학계에서 인삼의 효능을 폄하하기 시작한 것인데요. 이런 현상을 불러일으킨 가장 큰 원인은 약전개혁. 원칙과 기준이 없던 기존 약전의 표준화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소위 비이성적인 많은 약재가 제외되었고, 식물의 전반적인 특성을 개발하기보다는 유효 성분만을 기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양은 인삼의 유효 성분 추출에 실패합니다. 당대 기술로는 커피의 카페인, 아편의 모르핀처럼 인삼의 주성분인 사포닌을 분리하지 못했습니다. 기술 문제뿐만 아니라 실험 대상에도 문제가 컸습니다. 동아시아삼과 북미삼을 똑같은 식물이라거나 다르더라도 효능은 동일하다는 모순된 주장을 하면서 실험에 북미삼을 사용했고, 고려인삼을 사용하더라도 팔리지 않아 오래 묵혀진 인삼을 사용했기에 인삼의 유효 성분을 추출하기 위한 균질한 샘플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1000년 가까이 전해 내려오는 동아시아의 정교한 인삼 가공법을 따라가지 못했죠. 결국 인삼은 서양의 약학 시스템이 정복하지 못한 불가해한 약초가 되어버렸습니다. 인삼을 칭송하는 듯하지만 사실은 냉소 가득한 어조의 기사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동아시아의 전근대성과 인삼에 대한 거리두기. 서양은 인삼을 동양의 전유물로 규정했고, 인삼의 사치, 비암리성 등 부정적인 요소를 덧칠해갔습니다. 이렇게 한때 세계 상품의 자리를 차지했던 인삼은 서서히 서양 역사의 뒤편으로 숨겨졌습니다.